세 번 닭 울기 전 주인을 배반했듯 결국 국힘은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정할 것이고 머지않아 간판을 바꿔달 것입니다. 박수 받고 싶어하는 윤석열 씨께 박수 쳐드릴 테니 이제 국민과 주변 사람 그만 괴롭히고 교도소로 떠나시길. 민주화 이후에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한 것도 처음이었지만은 민주화 이후에 여당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 내내 야당과 야당 대표만 목 놓아 비난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정치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고 정당 대표 연설, 특히 여당 대표 연설은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품격이고 의무이고 양식이고 전통입니다.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이라는 마지막 멘트를 들으면서 이 땅의 정통 보수정당은 확실히 사라졌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어제 권성동 대표의 대표 연설은 남탓만 하다가 친이 쿠데타를 벌인 윤석열의 남탓 DNA가 국힘의 정체성으로 확립됐음을 보여준 보수여당의 장송곡이었습니다. 진정한 성찰과 사과와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가 없는 보수여당은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세 번 닭 울기 전 주인을 배반했듯 결국 국힘은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정할 것이고 머지않아 간판을 바꿔달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 자신하는 국힘 의원들은 정치 생명과 직을 걸고 앞으로 나서 국민 앞에 약속해 보십시오. 민주당은 시대가 원하는 민주주의와 성장 회복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미 헌정수호의 의지도 국가 비전의 고민도 잃고 폭력 극우 세력에 얹혀 만년 야당처럼 타락해버린 국민의힘에 더 이상 나라를 맡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권 교체만이 답입니다. 네, 윤석열 탄핵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7차 변론 기일이었고 윤석열이 발언권을 얻어서 직접 계엄의 배경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민주당이 박수 한 번 안 쳐주고 악수를 전부 거부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이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게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는 희대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참고로 제게는 뒤에서 나타나서 악수를 청하기에 저는 악수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비상계엄과 내란이 합리화가 될까요? 민주당이 그렇게 미웠으면 민주당에게만 계엄을 선포할 일이지 선관위와 언론사는 무슨 죄이고 계엄군과 대치했던 국민은 또 무슨 죄겠습니까? 야당이 대통령을 환대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논리, 이런 주장까지 팩트체크를 해야 하나 싶지만 윤석열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2017년 11월 1일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던 날입니다. 저희가 여당이었습니다. 이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 행동을 한번 봐주시죠. 본회의장에서 대형 펼침막을 3개나 들고 항의했고 단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 자료도 보시겠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시정연설 당시 사진입니다. 이날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동작을 맞춰왔습니다. 손으로 X를 그리면서 반대와 항의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윤석열식 세계관에서 이 정도의 야당 냉대라면 계엄을 수차례 일으키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국회를 찾았던 2번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면을 당하고 박수를 못 받았던 것은 시정연설 하루 전날 사상 처음으로 야당인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항의였고 미국 방문에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만들던 당시 이 XX를 미국 의회가 아닌 대한민국 의회라는 변명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이 서운했다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거부하는 국민의 심정마저 너른 마음으로 모두 끌어안고 감내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한 본인을 성찰하기는커녕 되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을 일으켰으니 그 탄핵 심판의 현장에 피청구인으로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박수 받고 싶어하는 윤석열 씨께 박수 쳐드릴 테니 이제 국민과 주변 사람 그만 괴롭히고 교도소로 떠나시길 권합니다. 이상입니다.